제가 충청도, 저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대전여고를 졸업을 했어요. 충청도에서는 대전여고가 최고죠. 그리고 저는 대전고등학교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전고등학교가 최고니까. 그랬는데 저는 서울대 간호대학을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남편 광주 일고 나오신 서울법대 운동권, 그때 당시 저도 서울대 간호대학을 다니면서 서울대학 안에 운동권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운동권이라는 건 공업이 없었어요. 우리 남편 6.1학번, 저는 6.4학번. 그때 당시는 공업이 없었고 전부 농업이 80%였어요. 5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은 전부 호남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그때 당시에 제일 부자가 김성수 씨는 서울에 가서 그때 당시 공장은 방직 공장이 최고였죠. 경성 방직을 김성수 사장님이 갖고 계시고 동아일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을, 그때 당시는 고성전이죠. 고려대학을 갖고 계셨어요. 이렇게 다 대재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돈 많으신 분이 호남이었죠. 왜 그래요? 80%가 농업이니까 그때 당시에 농토가 우리 호남이 제일 많았으니까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공업화가 시작을 하는데 그때 우리 남편하고 서울대학교 안에 향토개척단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은 뭐냐면 전국에 농업을 개척하는, 뭔가 잘 살게 해보자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이제 저는 서울대 간호대학 대표로 3학년 때 대의원으로 갑니다. 우리 남편은 저보다 2년 선배니까 서울법대 대의원을 끝내고 그때 당시 향토개척단 단장이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모임을 가면 거기에 회장이 제일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간호대학을 다니면서 듣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향토개척단에 가니까 민족 문제, 빈곤 문제, 독재 문제 이런 거를 막 토론을 하면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 우리 남편이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 옆에 앉으면서 모임에 갈 때마다 그 옆에 앉아서 그분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막 제가 좋아하게 되고 막 쫓아다니고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연애하면 우리 친정에서도 말도 못하게 반대를 합니다. 연애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시댁에서도 우리 시아버님이 그때 당시 광주시청에 계셨고 나중에 제목으로 오셔요. 5대 종손 7남매 장남이 연애를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연애를 하는데 그때 왜 했냐. 빈곤 문제, 분단 문제, 뭔가 독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운동권이죠, 지금으로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면서 연애할 때 나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때 당시는 못 사는 사람들이 95%,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농업의 김성수 같은 사람. 그때 당시 이병철 이런 사람들 그 경상도 어디에서 무역을, 삼성물산이라는 무역을 하고 있었고 또 LG 부인회 회장님, 초장기 회장님이시죠. 그런 분은 치약을 타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때 당시는 장돌뱅이죠. 그런 거로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 것들이 커지면서 럭키 치약을 만들고 막 공업화가 시작이 되면서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듭니다. 그때 만약에 경부고속도로가 아니고 경모포 호남고속도로를 만들었더라면 공업화가 호남 쪽으로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니까 그 주변의 모든 도시들이 전부 공업화를 하면서 전부 사장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이 몰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많은 사장들이 그쪽에 있어요. 저는 5대 종과 7남매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연애를 하는데도 우리 시아버님이 저를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광산긴가예요. 광산긴가는 우리 남편은 고시인데 고시보다 양반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시아버님께서 네 몸에서 우리 고시의 대를 잇고 싶다고 그때 당시는 가족 계획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둘만 낳으라고 그랬는데 둘을 낳았는데 다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낳아보자. 그랬더니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나서 우리 남편이 저를 우리 시어머니나 시아버님께서 굉장히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남편이랑 호남에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장가는 못합니다. 근데 저를 키워주시고 제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우리 시어머님께서 야, 한 번만 더 낳아보자. 그래서 에이, 한 번 더 낳자. 그때 또 딸을 낳았어요. 네 딸 다 딸입니다. 현재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막내딸이 현재 의대 교수인데 걔를 호남의 사위를 좀 하나 보고 싶어서 제가 그냥 중매를 놓고 어디 의사 없냐고 호남에 의사 결과적으로 못하고 연애를 해서 부산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엄마 우리 그 친구들은 몽땅 사장이야. 부산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거기는 전부 거의 다가 사장들이 아버지가 다 사장들이니까 다 그 대를 몰려서 사장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바로 공업화를 하면서 부산서부터 구미, 마산 막 전부 사장들이 버글버글 막 나타나요. 그때 전라도하고 충청도는 가난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공장지대로 보따리를 싸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서울로 오다가 우리 충청도에 모임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로 오다가 영등포에 오니까 불이 번쩍번쩍 켜지니까 아 여기가 서울인가 보다 보고 내려서 주로 영등포 그쪽에 우리 충청도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해찬 같은 사람이 거기서 개연을 합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우리 전라도 양반들은 서울로 보따리를 싸고 들고 오다가 끝까지 가보자. 도대체 어디가 서울인가? 그래서 주로 강북구에 도봉구 또 제가 강북구 살다가 여기서 왔어요. 그렇게 북쪽으로 가서 지금 북쪽에 주로 우리 전라도 양반들이 살고 저쪽 그 남쪽으로 서울에 그 강북에 남쪽으로 영등포를 비롯한 동작구 이런 데에 충청도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중에 공업화를 되면서 강남구가 개발하기 시작해요. 그때 강남구에다 땅을 산 사람이 주로 누구예요? 경상도 양반들이 오셔가지고 강남구 서초구에 땅을 사서 빌딩을 지어서 거부가 되는 것이 지금 강남구예요.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는 전부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거의 당선을 하죠. 그리고 우리 강북구 쪽은 어느 당이든 간에 전라도 출신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저쪽 영등포는 그렇게 가는데 그때 우리 남편이 나하고 연애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방송을 들어보라고. 그때 당시는 텔레비가 없어요. 방송을 들어보라고. 멍청하고 바보, 식모 이런 사람들의 역은 전부 충청도가 같아요. 그리고 깡패, 도둑, 부모, 사기꾼 이런 거는 전라도가 같아요. 그 다음에 사장, 멋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경상도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암암리의 머릿속에 전라도는 사기꾼, 깡패, 부모, 충청도는 바보, 멍청이 이런 그런 친모 이런 걸로 각인이 됐죠. 1998년 제가 충청남도의 신대평 지사가 저한테 아무래도 우리 충청도가 깨이려면 여자들이 깨어야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거를 1999년도에 만들어요. 신대평 지사가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개발원 원장을 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할 거냐? 서울에서 제일 잘난 충청도 여자를 찾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서울대학교 교수니까 저한테 왔어요. 저보고 해달라고. 1999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서울대학교 교수가 강의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를 갈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일주일에 2번만 오고 아파트도 주고 자가용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오라. 그래서 일주일 2번 하고 내 고향을 위해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여성들이 모이기만 하면 거기는 15개 시군이에요. 모이기만 하면 제가 개발한 원장이니까 모이게 하면 우리 신대평 지사가 올라와서 하시는 말이 뭐냐? 멍청도? 우리가 멍청도니까 제발 한마디 멍청도 소리 듣지 말자고. 지금부터는 누가 말을 부르면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 왜 알았시오? 알았시오 부르냐고. 하지 말라고. 막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요, 누가 뭘 부르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알았시오 이래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알았다고 하니까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코미디언이 충청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거를 하고 나면 선거 끝나면서 바로 출구조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경상도는 그때 당시 김대중 나왔을 때 경상도는 누구 찍었어? 그러면 1번이요. 막 그런데요. 그리고 우리 전라도는 김대중이지 하고는 2번 찍었다고 한대요. 근데 충청도는 물어보면 델로 찍었시오.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제일 출구조사에서 맞지 않는 확률이 충청도래요. 그리고 군대를 가면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군대 안에 다 같이 있는데 말을 잘못 대답을 하면 경상도 사람한테 질지게 맞고 또 말을 또 잘못하면 전라도 사람들이 또 질지게 혼자 자기한테 반대되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군대 갈 때 후배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너 가서 예 아니오를 절대로 하지 말고 알았시오라고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 우리도 이제 대접 좀 받자. 막 이렇게 신대평 지사가 했어요. 그 다음에 충청도가 변화를 합니다. 그 다음이 아니라 몸부림을 해요. 우리 전라도도 몸부림을 하죠. 지금 경상도 막 잘 살고 서울 잘 살고 막 강남도 서초구 막 저쪽저쪽 하는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뭔가 해보려고. 우리 카카오톡에 김범수 지금 오면서 우리 사장님하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근데 충청도는 1970년대 중반부터 깨이기 시작해요. 전라도 경상도 쌍하게 두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다가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2차 대회 경상도에다 해주고 다 해주다가 전라도는 해준다고 해도 삐죽거리고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 그래서 공업사회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사회가 무슨 사회죠? 지식산업사회가 오는 거예요. 그게 IT, 그 다음에 바이오, 지금 코로나 이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나노, 그 다음에 이모셔널 테크놀로지, 화장품. 내가 어디서 우리 여성들한테 강의를 화장품 회사 책이라고 내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충청도가 거머쥐는데 거머쥐는 방법을 어떻게 했냐? 대덕단지라는 거를 나라 돈으로 만들어요. 70년대 중반에 만들기 시작해요. 거기가 IT단지 막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렇게 하자 80년대 중반에 전두환이 어떻게든지 꼬셔보려고 해도 전라도 양반들 노력도 잘 안 하시고 막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저항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는 사이에 충청도는 80년대 중반에 대덕단지에 돈이 꽝창 들어가가지고 대단한 그 역할을 거기서 돈을 막 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 경상도보다 충청도가 훨씬 잘 사는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주머니에 돈이 막 들어가요. 이번에 대표적인 게 코로나, 여러분들 파이저, 돈을 가만히 있어도 쓸어 담아요. 파이저 예방접종 안 맞으면 죽으니까. 이런데 누가 파이저를 지금 다 우리나라에서 하냐? 충청북도에 있는 질병관리청하고 식약처가 이거를 주도를 해.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거의 다 식약처하고 질병관리청이 충청북도 오송에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그쪽으로 막, 왜요? 거기서 다 인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쪽으로 몰려요. 그래가지고 이 바이오 단지가 전부 충청도로 가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거기서 돈을 쥐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IT 단지가 IT, 또 바이오는 오송에 있죠. IT는 대전 쪽은 저기 대덕단지나 그쪽에 다 있고, 오창에 또 IT, 나노, 바이오, 그리고 이모셔널 테크놀로지, 이것도 오송에 있어요. 화장품. 이런 식으로 지식산업이 다 왔는데 경상도는 어떠냐? 지금 제조업이 쫙 들어갔는데 너무 이제 50년이 지나가지고 노후해요. 그런데 새로운 기술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노후한 공장을 다 두시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광주에 나와 있는 삼성, 전자, 또 기아, 이런 공정들이 쫙 지금 벨트를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새로운 기법들이 나와가지고 수소, 전기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다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3세계로 전부 다 나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기술 인력의 돈도 싸고, 그러니까 다시 돈을 벌어서 삼성, LG 막 이런 것들이 미국에까지 다 가가지고 산업을 일으키면서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들어가는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이득을 내는 것이 바로 IT 산업이죠. 그게 바로 카카오톡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거기에 속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의료산업. 이것이 지식산업 다음에 이게 공장, 공업사회, 우리 농업사회는 농업을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난해져요. 이거는 만약에 농업을 붙잡으시려면 농업에다가 AI를, 인공지능을 얻지 않으면 이건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농업을 붙잡고 있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빨리 AI죠. 이번에 우리 광주시가 AI를 붙잡고 막 몸부림을 하고 계세요. 너무 딱해요. 왜? 이미 충청도가 AI에 대해서 안철수, 또 대통령 후보들이, 안철수는 IT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대전시를 AI의 세계의 1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들이 전부 대전에 가가지고 초특화 세계 인류, 세계 1등의 IT, AI 단지를 만들어주겠다고 막 공약을 해요, 지금. 왜 그렇게 하냐? 거기 인프라가 이미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그동안에 인프라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용섭 시장님이 해보려고 외국에서 사람을 막 데려와요. 여기 교수님들이 머리를 다 지금 거기다 하고 있어요. 그건 잘하는 일이죠. 미래 산업은 결과적으로 AI, 에너지, 그 다음에 환경산업, 서비스 산업, 의료산업, 이런 것이 아주 미래 산업이죠. 그래서 이 광주에 어떤 양반이 어디다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 의료산업으로 가자. 우리도 하자. 막 지금 이렇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 나눠드렸는데 안 보이죠? 저를 보세요. 지금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앞으로 코로나 같은 거는 또 생겨요. 제가 질병관리본부를 만든 장관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사스, 호흡기계입니다. 사스가 막 만연을 했어요. 제가 3월에 장관이 됐는데 이미 중국에서 사스가 막 우리나라로 오는데, 그때 당시 사스에 있는 중국에 오염된 사람이
하루에 6천 명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막 이렇게. 그런데 열 감지기가 공항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스가 온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 가지고 어떻게 뭘 해요. 근데 저와 대학이 간호대학을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였어요. 그리고 장관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방역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 일단은 중국에서 비행기가 도착하면 내리기 전에 전부 어디로 갈 거냐를 다 쓰게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은 노란 종이 다 쓰게 해요. 그렇게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걸 보건소에다가 전부 다 보냈어요. 그러면 보건소가 거기다 전화를 해요. 당신 지금부터 2주 동안 움직이면 당신은 죽는 거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바로 격리 기간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총리한테 보고했어요. 우리 복지부 보건소가 가지고 안 되니까 군인도 동원하고 막 그게 다 해달라고 총리, 보건총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보건총리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전 막 군인 인력 또 방학때는 우리 선생님들 다 해가지고 8월 말, 7월 말, 8월 초에 진압이 됐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일분한테 제가 큰일 납니다. 앞으로 사스 같은 게 또 옵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세계적인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는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 오는지 모른다고. 이게 온다고 또. 그래서 그 다음에 메르스가 또 왔어요. 지금 코로나가 또 왔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빨리 질병관리본부를, 그때 당시에 저는 질병관리청이라고 그랬어요. 청을 빨리 만들어서 인터넷 시스템으로 어디에서 이런 것이 오는지를 쥐잡듯이 잡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질병이 토속적으로 폭풍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이 63개였어요. 이질, 콜레라, 장피부스, 어쩌고 이런 게. 지금 이질, 콜레라 소리 못 들으시죠? 그때 이것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것부터 먼저 빨리 컨트롤을 해야 그 다음에 다른 게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주도에 계속 이질이 발생을 하는데 발생한다고 보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발생한다면 관광객이 끊어져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질병관리청을 만들어가지고 샅샅이 조사를 하니까 제주도에 어느 집에 오물에서 그것이 나와서 번지고 있다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63개부터 먼저 제압을 하면서 사스를 제압을 하는데 그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질병관리청을 만듭시다 하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질병관리청을 만들려면 600명의 공무원에다가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난한 그때 당시.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2003년 12월에 질병관리본부를 만드는 걸로 딱 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스템을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IT가 더 우세했어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전국에 전염병 모니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1등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랑 중국이랑 물론 미국은 우리보다 더 앞서 있었지만 그런 나라들이 우리한테 노하우를 안 줘요.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 기술로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메르스가 왔는데 사실은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때 이명박 정권 때인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까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메르스보다 훨씬 독한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 질병관리청장님 전남여고 나와가지고 서울대 의대 나와서 의사하면서 돈도 벌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병관리 그때 당시 국립보건원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거를 세계 1등으로 막아내는 아주 훌륭한 전 세계의 뉴욕타임스가 전 세계 100인
대단한 사람을 뽑는데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그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변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독감 예방접종 맞으시죠? 독감이라고 하는 그 감기가 옛날부터 있는데 그 변이가 돼서 그걸 스트레인이라고 그래요. 여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 스트레인이 200개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변이를 하도 해가지고. 그런데 예방접종을 지금 딱 맞으면 올해에 어떤 변이 된 것이 유행할지 몰라요. 그런데도 대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걸 그냥 놓는 거예요. 놓으면 그래도 안 맞는 것보다는 약하게 알아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변이를 하고 있는데 계속 변이를 할 거라고 봐요.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여요. 죽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균도 같이 죽어요. 그러는데 얘가 살아남고 우리도 이겨내요. 그러면 얘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살면서도 사람을 이겨내거나 같이 사는 종자로 바뀌어요. 없어지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서 계속 스트레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면서 같이 살면서 이것이 자꾸 변이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호흡기계 병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균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입으로 먹는 거하고 두 가지예요. 물론 성병 같은 게 유행을 하는데 그건 바람만 안 피면 되니까. 그러나 호흡기는 바람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셔야 돼요. 이거는 일단 균을 막아줘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상대가 마스크를 안 쓰는 그 양반은 뭐 돌아가시든 살으시든 그건 알아서 알겠지만 그분은 또 균을 내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스크라고 하는 거를 쓰는데 의료산업은 코로나 균을 죽이는 능력을 누가 갖고 있다는 떼돈을 벌겠죠. 코로나 균을 누가 어떻게 죽여요? 죽여야죠. 어떻게 죽여요? 연구해야죠. 코로나 균은 열에 의해서 죽는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죽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균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누군가가 연구를 해서 이거를 어떤 기계를 만들어내고 아니면 무슨 간벌하게 무슨 레이를 쏴서 방사선을 쏴가지고 그 방사선이 코로나 균만 쫓아다니면서 죽게 만드는지 하여튼 뭔가 이 균을 죽이는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균이 어디가 있냐면 다 사람한테 살아요. 나한테 들어오는 균은 몽땅 사람한테 사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가 균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개, 고양이는 안구랑 가까이 안 해요. 왜요? 사람 조심하는 것도 죽었는데 거기다 대고 개, 고양이까지 개가 가지고 있는 균까지 내가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안 해요. 그런데 개, 고양이를 꾸리고 사시는 분은 개하고 그 동물하고 또 상호작용이 잘 돼가지고 서로 잘 살아요. 그러나 나같이 멀리하는 사람은 가까이 했을 때 방어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조심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환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병원에 이 미문을 가시면 병원은 어떤 균이든지 가지고 버글버글 사는 게 병원이에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들은 그 환자로 하여금 자기한테 균을 못 오게 하는 방어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보호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뭘 주면 막 먹고 절대 잡수면 안 돼요. 잠쓰는 것은 소화기계 감염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또 코로 균 들어오고 저번에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환자가 있는 곳을 가면 안 되고 환자가 옆에서 기침을 하면 그 사람 옆에 앉으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환자를 그걸 보균자라고 그래요. 보균자. 균을 한 사람들을 피해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환자를 어떻게든지 그 몸에서 균이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의사들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돈을 또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균이 나오면 어디로 나와요? 가래로 나오죠? 공기로 나오죠?
그러면 지금 막 이 공기에다가 막 지금 뭘 뿌리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그 균을 죽이고 있는지 저는 막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러면 이 공중에 떠다니는 균을 다른 것에 오염이 안 되면서도 다른 것에 화학작용을 안 일으키면서도 균만 죽이는 이 공기중에 떠있는 이런 것들을 죽이는 뭔가를 연구해서 만든다면 또 그것도 대박이 나겠죠.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새로운 균을 사람을 찾아와요, 균이. 근데 나한테 왔어요. 왔어도 내가 그거를 방어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마스크도 방어를 하지만 아무리 균이 들어와도 내가 이겨내버리면 끝나요.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하게 만들어졌어요. 일단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전쟁을 합니다. 막 가래도 내놓고 기침도 하고 막 열도 나고 막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내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면역체라고 해서 예방접종을 놔두고 있지만 예방접종은 일부예요. 기본적으로 건강해가지고 어떤 균이 들어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하시는 건데 그거는 세끼 식사 잘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막 체력을 좋게 만드는 일인데 특히 지난번에 사스가 돌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을 하면 고건 총리가 나보고 뭐라 그랬냐, 한 명이라도 발생을 하면 장관님은 사표를 내셔야 됩니다. 그 상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한 명도 안 나타났어요. 공항에 들어왔는데 그 환자를 공항에서 그냥 내보낸 사람이 2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나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한국 김치가 아주 사스를 막는데 기가 막히다고 김치를 그렇게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의 어떤 균에 어떤 질병에 면역을 주는 음식이 마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런 연구를 하시면 되죠. 해가지고 야, 이 코로나에 이것만 먹으면 며칠만 먹으면 면역이 생긴다는 하는 걸 만들어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의료 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 산업을 하기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왜 잘 돼 있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 의료는요, 의료라고 하는 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요. 의사가 전달을 하고 또 무슨 면역체를 만들 겁니다.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서비스 전달 체계하고 재원 조달 체계라고 하는 2가지가 있어요. 서비스를 주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재원 조달 체계하고 2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영국은 서비스도 나라가 해줘요. 그래서 이 의사들, 간호사들이 90%가 공무원이에요. 거기는 영국은. 그리고 병원도 의료시설도 전부 국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의료 서비스 자체는 국가가 다 해줘요. 그리고 돈은 또 어디서 주냐? 재원 조달은 세금으로 다 해요. 그러니 영국은 의사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지간한 병 가지고. 의사가 힘들어 죽겠죠. 다 그 공무원이는 사실 민간보다 공무원들은 일 잘 안 해요. 저도 국가 서울대학교 교수였지만 민간 사립대학 교수보다 일 안 해요. 하여튼 그런 공공이 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미국은 의료기관도 전부 개인이고 또 의사도 전부 개인이고 거기 돈 내는 것들 전부 재원 조달도 전부 개인이 내요. 개인이 내는데 어떻게 내냐? 너무 의료가 비싸니까 우리나라에 생명, 삼성, 현대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생명보험 회사들이 전부 보험료를 걷어서 전부 거기서 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너무 비싸죠. 비싸가지고 하면서 미국은 30%는 아주 극빈자들을 위해서 메디케어라고 해가지고 30%가 국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시민단체들이 맨날 이래요. 미국이나 일본도 국가고가 30%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15%밖에 안 된다고. 더 해야 된다고 막 이래요. 저는 절대 반대였어요. 15%는 됐어요. 전국의 공공의료가
지방공사의원이 50 이거면 됐어요. 그거보다 더 늘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OECD 프랑스에 OECD가 있어요. 파리에서 OECD 보건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다 영어로 말을 해야 되거나 영어나 스페인어나 불어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아무리 공부했다고 해도 영어를 유창하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첫날 회의를 갔더니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지네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경제장관 회의니까 재경부 차관이 저 옆에서 이제 보조를 하는데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지네 나라 말을 하냐 그랬더니 돈을 내면 자기네 나라 말을 한대요. 그 대신 돈을 낸다는 거 뭐냐 통역을 전부 세워가지고 한대요. 그래? 아니 그러면 이틀 동안이나 이걸 회의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벙어리로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돈을 내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하자고. 이 차례에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말이 어떻게 생겼나 알아야 되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돈을 냈어요. 내고 난 다음에 장관이 이렇게 네임 이렇게 앞에 무슨 장관이 있잖아요. 코리아. 그거를 딱 세우면 발언권을 줘요. 그걸 세웠는데 발언권을 안 주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돈 낸 게 아까운데 이거 발언을 계속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걸 세우고 회의할 때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차관이 아니 얘기를 또 하시게요. 아니 해야지. 계속 얘기했어요. 다 끝나고 났더니 영국 장관하고 미국 장관이 둘이 다 저를 끌어안고 난리에 어떻게 너네 나라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었냐고. 그게 뭐냐. 우리나라는 지방공사의원 다 50개를 빼면 나머지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아니요? 재밌죠? 네. 그 나머지는 전부 민간으로요. 85%가 민간으로요. 영국이 90%. 그런데 우리나라는 영국하고 뭐가 다르냐. 85%가 민간 의료라서 의사들이 어떻게든지 돈을 벌라고 과잉 진료를 해요. 과잉 진료를 나쁠 거 없어요. 진료를 안 해주는 것이 걱정이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오나 어떻게든지 야간화를 더 먹이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과잉 진료를 하는데 과잉 진료를 막아줘야죠. 그래서 막는 방법이 뭐냐.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시민단체들이 포괄수가제 얘기를 말도 못하게 해요. 제가 3월에 취임을 했는데 9월 1일자로 전부 포괄수가제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어요. 제가 안 했어요. 맹장.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든 의사한테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의사들은 어떻게 하냐. 100만 원 속에서 10원이라도 더 내줘야 되니까 치료를 덜 하고 약을 덜 주고 죽지 않게만 해줘요. 그런데 부자들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한테 하죠. 절대로 안 된다. 포괄수까지 안 된다. 안 했어요.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면 김하중 나가야 될 8가지 이유가 지금도 떠요. 나가라고. 안 했어요. 그 대신 뭘 했냐. 표준 진료제를 했어요. 맹장. 그러면 요거를 하는데 얼마? 포괄수까지 하려면 모든 질병 치료에 표준이 정해져야 그 표준 수가를 가지고 포괄수까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을 딱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표준을 넘으면 심사평가원에서 그대로 그 병원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약 10%를 문을 다 닫게 만들었어요. 막 무섭게. 그래서 그게 뭐냐. 의사들이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대신 어느 정도 이상은 돈을 더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정해가지고 표준진료제로 지금 심사평가원에서 계속 평가하면서 심사평가원 평가 나왔다고 그러면 덜덜 떨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서비스 공급 체계는 잘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이요 대단해요. 우리나라 지금 보건산업진흥원이 있는데 그 진흥원에서 의료기술은, 의료에 대해서는 산업화를 크게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가 의사들의 의료기술, 간암 세계에서 1등, 위암 1등, 임플란트 1등, 막 이렇게 많이.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은 수능이, 우리나라의 수능의 1% 이내에 드는 사람들이 다 의사들이에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많은 거를 개발을 해가면서 세계의 전부 10위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전남대학도 그렇고 막 전국이 지금 다 의사들이 대단해요. 그런데 의사들이 통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심사평가원에서 딱 어느 수준까지만 딱 이렇게 하게 지금 돼서 재원 조달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심사평가원은 어떻게 하냐? 1년에 우리나라 환자의 유병률이 나와요. 유병률 곱하기 그 표준 진료비가 나와요. 그러면 연간 예측되는 돈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전부 심사평가원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조정해가면서 급여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게 생겼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진료비를 전체 20%만 내도록 딱 동결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의료 체계를 완전히 영국 장관, 미국 장관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나를 끌어안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서비스 공급 체계를 자율적으로 지금 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허가만 가져가지고 산업화를 하는데 누가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식약처에다 오늘 인허가 가져가지고 지금 의료산업은 크게 세 가지, 의료기술, 제약, 의료기기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의료기기는 독일이 1등, 거의 1등은 가요, 독일이. 특히 치료기기는 유럽이, 미국이 막 깜짝을, 독일 칼, 수술하는 칼, 이거는 아주 독일이 1등. 정말 수술할 때는 정말 예리한 걸로 잘해야지 뭐 대장간에서 두드린 칼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의료기기 중에 뭐가 지금 앞서 있냐? 진단기기. 진단기기는 전부 IT를 사려고 해요. 그런데 이 IT 과목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이 전 공무원들 모두를 IT를 다 하라고 해가지고 IT 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이 막 전 국민이 올라가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어떻게 하면 되겠다 거기서부터 조금씩 더 올라가니까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지 정말 중요하고, 노무현 질병관리청을 안 만들 그때 당시 말로 못하게 반대를 했어요. 또 반대한 게 뭐였냐? 건강보험. 제가 장관인데 건강보험이 만들어지자마자 또 계속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삼성, 현대, 일반 생명보험에다 맡기지 왜 이걸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적자를 하냐? 이거 손 껴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신문에 막 나오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신 거예요. 그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IMF 그 통치하에서. 그래서 국민연금을 만들었는데 국민연금 만들어가지고 안정도 안 된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또 알았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저 앞에 왔는데 이거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에 가장 효과가 큰 게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이에요. 왜요? 소득만큼 돈을 내고 병난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돈이 많은 사람의 유병률이 2배예요. 담배도 흡연율도 돈이 없는 사람이 2배로 더 펴요. 이래가지고 더 많이 병이 나요. 그러니까 소득만큼 돈 내고 병난만큼 돈을 가져간다는 건 자본의 재분배가 되죠. 또 국민연금도
소득만큼 돈을 내고 국민의 그때 당시 국민의 평균 소득 이상으로 돈을 줘요. 그래서 자본의 재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말도 못하게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아닙니다. 제가 금년에 2003년 말로 건강보험 재정을 흑자를 벌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절대로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2003년 말에 건강보험 재정을 흑자로 돌렸어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이 지금도 건강보험 급여가 아니라 징수체계가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아직도 못해요. 그래서 그때 뭘 했냐. 좋아. 걷는 거는 다르게 걷더라도 일단은 5년은 주머니를 하나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지불은 똑같이 경남만큼 해.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직장조합의 남녀족이 지역조합으로 들어와가지고 흑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걷는 거는 다르게 걷지만 일단 들어오면 주머니가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흑자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본의 양극화 현상을 막아주는 메커니즘도 잘 돼 있고, 또 저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혼돈을 해요.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라는 건 뭐냐. 학교 급식. 옛날에는 가난한 애들만 밥을 먹였어요. 얘네들이 밥을 안 먹어요. 자기는 싫어요. 차라리 굶어. 쟤는 돈이 있어서 돈을 내고 먹고 나는 돈이 없어서 무료로 먹는 게 싫어요. 그걸 없애주는 게 보편적 복지예요. 전철을 타는데 돈이 있거나 없으나 노인네들 다 전철을 공짜로 타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 복지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안 주고 돈이 없는 사람을 주는 거는 그때부터 차별하는 게 부호복지죠. 저는 보편적 복지를 찬성해요. 왜 그러냐.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주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해서 부자한테도 월 20만 원 주면 그거는 껌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 돈이 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세금은 우리나라 국민의 50%만 세금을 내요. 가난한 사람은 안 내요. 그 세금을 가지고 가난하나 부자나 전부 다 돈을 똑같이 20만 원 나눠주면 다 시장에 그 돈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공식적으로 국가가 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음식 장사도 하고 수장사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 복지예요. 그래서 저는 보편적 복지를 하려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서비스 공급 체계를 자율적으로 개발하면 하는 대로 기량을 최대한으로 개발해서 지금 현재 대구는 머리 심는 거를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어디 청동에 대머리 돈 많은 분들이 다 와서 머리를 심어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전 세계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 의료과학은 안 돼요. 우리나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만 해도 최첨단 의료복합단지라는 거를 국가가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5속에다 만들었어요. 제가 저 자문위원장을 하고 의사회장, 박사회장 몽땅 자문위원을 해가지고 그거를 통솔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구가 왜 최첨단 의료복합단지를 5속만 하냐, 우리도 해주라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우리나라 왜 2개씩 해야 돼요? 안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명박 정권에 이상득 의원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현재 대구에도 최첨단 의료복합단지가 가 있어요. 중요해요. 그게 가 있으면서 최첨단 의료, 복합, 제약, 기기, 기술 처음 복합해서 연구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새는 뭘 하냐. 우리 DNA, 우리 사람들의 DNA 뱅크가 있어요. 그 뱅크는 국가 거예요. 지금 5성에 있을 때 충북에. 그런데 그쪽에서는 대구에서는 뭘 했냐. 뇌병원, 뇌연구소를 만들었어요. 대구에.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의료에 대해서 앞으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그쪽은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돈을 쓸어 담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해야 돼서 우리도 지난번에 어떤 양반이 광주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도 의료를 사러 가자 글을 쓰셨더라고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전남에 계신 병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아요, 현재.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진료를 하고 계시죠. 하는데 이분들을 조금 더 부축해서 같이 해서 의료를 산업화 시켰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시계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막 이러다가 무자정 몇 시에요? 지금 54분. 한 20분 더 하셔도 돼. 얼마나 더 해요? 한 20분 더 하셔도 20분 된다. 더 해도 돼요? 아이고 고마워라. 아유 그래요. 할게요. 재밌죠? 네. 아 그럼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충청도를 보면서 충청도에서는 이어병이를 비롯해서 충청도에 요병 괜찮은 사람을 뽑는데 남자 2명, 여자 1명이 제가 들어갔어요. 저 충청도에서는 괜찮은 여자예요. 괜찮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여자예요. 박수! 충청도에서는 저를 말도 못하게 활용을 해줘. 그리고 충청도는 지금 뭘 하냐. 전현직 국회의원 장관들 모임을 매달 금요일날 아침 7시에 모여요. 전현직. 그러니까 저도 거기를 갔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는데 가면 복지부 장관이었던 사람 전현직이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충청도에 충남지사, 충북지사, 또 대전시장 이런 사람들이 1년 보고를 막 와서 해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같이 모여서 막 도와요. 그렇게 지금 하는데 그러면서 저를 대전국지전 이사장, 또 충청북도 화장품 BOT 박람회 추진위원장, 그거를 충청북도에 제가 2013년도에 해가지고 완전히 화장품에 집중이 충청북도를 지금 다 돼버렸어요. 거기에 주축이 LG가 지금 현재 태평양은 경기도에 있어요. 태평양화학은. 근데 LG가 주축이 돼가지고 완전히 거기를 지금 하면서 OEM 방식으로 공장은 거기 있는데 레시피는 사장들이 직원 3명 데리고 레시피 만들어서 식약처에 허가 받아가지고 그대로 ODM을 시켜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포장까지 딱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주라면 그 공장은 전부 충청북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장님들은 강남구 서초구에 방 깨끗하게 얻어가지고 10,000명이 넘는 화장품 회사 사장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수출을 해요. 그런데 특히 중국은 제가 이태리를 갔더니 저를 보더니 중국에 유학 온 사람들이 중국에 이태리에 유학 올 정도면 다 부잣집 아이들이죠. 그 당원들. 얘네들이 놀래요. 왜 놀래냐? 한국에서 왔다고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네는 화장품을 한국 걸 쓴다고. 왜? 이 피부가 동양인데 왜 서양의 프랑스제를 쓰냐고. 우리 걸 쓴다고. 그래서 태평양화학에 컴팩트 하나가 100만 막 이런 식으로 거기다 인삼을 넣었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의료 산업에 관련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뭐를 개발을 해서 같이 해볼까 하는 지혜를 모아서 그거를 만들어내고 팔고 수출하고 하는 일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죄송하지만 농업은 안 돼요. 근데 우리 호남이 농업을 다 짊어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농사 안 지면 우리나라 국민 다 굶어 죽는 줄 알아요. 굶어 죽게 되기 좋아요. 그러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고급화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저는 지금 곡성에서 살면서 너무 가난해요. 너무 우리 농민들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곡성에 있는 금오달려에 가서 청소를 하는 것이 그 똑똑한 그 아줌마 부부가 금오달려에 가서 청소하는 것이 훨씬 소득이 크다. 농사를 안 져요. 농사 져봤자 천재지변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식들 공부도 못 시키고
너무너무 그 현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농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스마트팜 해야죠. IT 데려와야죠. 그래가지고 벌레를 죽이는 것도 비닐하우스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마리씩 죽이다가 농부병 걸리고 이러지 말고 스마트팜으로 딱 제동을 하면은 몇 군데로 벌레가 싹 죽는 이런 AI 기법을 들여오고, 지금 유럽에 그렇게 많이 하죠.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들여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호남이 이렇게 농사를 져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는 이번에 3번째 해요. 그 사람은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재경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충주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지사를 해요. 그 사람은 금요일날 오후면 서울에 가 살아요. 왜요? 아는 사람들 많고 재경부에 사람들 많으니까 예산을 따야죠. 와서 살다가 와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BOT 박람회 추진위원장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을 해요. 그러는데 사회가 뭐라고 얘기했냐? 지사님이 오셨는데 사모님도 오셨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안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사님 딱 올라와서 하는 말이, 저는 사모님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는 자기가 말하자면 그 부인이 사모님의 대접을 받아가면서 한다는 그 생각은 자기도 여기서 대접이나 받고 무슨 일을 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바로 집사람으로, 집의 남편으로 내가 충청북도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3년, 3번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농사를 버려야 된다. 이걸 이대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약을 키우고, 어차피 농토는 있으니까, 농토는 거기는 11개 시군이에요. 농토는 있어요. 거기다 한약을 키우면 소득이 그냥 농산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아요. 또 화장품 원료를 이제 앞으로 이 화장품을요, 유기농 농산물로 화장품을 만들어요. 앞으로. 왜 그러냐? 화학 제품으로 우리 화장품을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썩어간다고 해요, 현재. 근데 요즘에 기능성 화장품들이 막 나오면서 유기농 화장품을 만들고, 앞으로는 화장대가 작은 냉장고가 들어가요. 냉장고로 바뀌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뀌는데, 그러면서 화장품 원료를 유기농 식품으로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개 보면은 전부 유기농을 다 만들고, 농토를 유기농토로 유기농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화장품 원료를 심는 걸로 하자. 예를 들면 인삼이 화장품 원료예요. 그런데 태평양이 인삼을 대대적으로 가져다가 인삼 화장품을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해서 막 100만 원씩 팔아요. 그런데 그 인삼이 어디서 오냐? 나는 우리 인삼이 저기 충북 어디지? 충북이 아니라 저 충남에 뭐 이런 데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유기농으로 아주 집약적으로 재배, 맞아, 계약제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인삼을 갖고 와요. 또 대나무가 화장품 원료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나무는 담양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대나무가 오라 그랬더니 산청에서 오는 거예요. 산청의 대나무가 화장품 원료로. 그건 뭐냐? 그만큼 깨인 거예요. 태평양을 접촉을 해서 이 대나무를 유기농으로 이렇게 화장품 원료를 했으니까 하는데, 인삼도 그 보통 인삼보다 유기농 화장품 원료로 들어가는 인삼은 보통 인삼보다 6배 값이 비싸요. 대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화장품은 너무 또 되게 채식산업에 처음에 IT죠. 그 다음에 바이오입니다. BT, 그 다음에 나노, 그 다음에 ET, 이모셔널 테크놀로지라 그래요. 그걸 ET의 중심이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를 전부 저와 있는 데서 같이
막 회의를 하는데, 제가 충청북도 부지사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자, 여기 11개 읍면을 몽땅 유기농토로 만들어서 이제는 아주 비싼 약재나 한약재나 아니면 화장품 원료나 아니면 식자재도 아주 비싼 것만 만들어내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 유기농토를 만드는 기술자가 오셨어요. 그런 회사가 오셔서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죄송합니다. 100% 유기농토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충청북도는 서울의 경기도에 가까워가지고 이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떠 있어가지고 이거를 100% 유기농토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유기농토로 가장 적합한 데가 전라남도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 전라남도가 이거를 해야 되지 않나? 글쎄가 그때 2013년도 일인데 14, 15년도에 계속 내가 우리도 하자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충청도는 많이 지금 막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부가 가치 농산물을 IT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ET에 의해서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내자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는 IT, BT, MT, ET 이거를 빨리 지금 가져왔어요. 이미 가져왔지만 미안하지만 멍청도인 충청도가 현재는 엄청도가 됐어요. 충청도에 61학번 우리 남편 만나고 63학번 제가 만났을 그때 당시에 충청도는 전라도보다 더 바보, 친모, 멍청도 이런 지역이 이제는 지식산업을 붙잡고 엄청도가 돼가지고 더 막 꿈틀꿈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도 현재 자 IT나 BT, MT, ET 다 붙잡고 가야 되고 우리 여성들 화장품 신경 쓰셔서 화장품 회사 만드세요. 레시피 가지고 이런 것들 한번 하시면 되고 남성들도 마찬가지 돈 별로 안 들면서 레시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OEM 충청도에다 주면 그걸 만들어서 포장까지 딱 해가지고 수출해주고 해주니까 그걸 한번 관심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AI는 지금 현재 우리 이용석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니까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 혼자서 못해요. AI 하는 분이 많이 있어야 뭐가 되죠. 그러니까 AI가 도대체 뭐며 어떻게 하는 것이며 하는 게 우리 전남대학이나 조선대학의 교수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는 한전이 와 있어요.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데 충청도가 앞으로 에너지는 수소를 해야 돼요. 수소, 핵, 융합, 발전소라고 해요. 수소는 우리 공기 중에 너무 많이 떠 있죠. 이중수소, 삼중수소를 바닷가에 그것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바닷가의 이중수소, 삼중수소를 융합을 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에너지가 원자력보다 더 센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2020년까지 프랑스에서 7개 나라가 그 연구를 했어요. 했는데 우리나라가 거기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그 수소 핵 융합 발전소의 핵심 기술이 외독도에 열이 발생을 하는데 토카막이라고 하는 그 열을 발생시키는 그 말하자면 그릇이죠. 이것이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그 기술을 우리나라 기술이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주 핵심 기술을 가지고 그 수소 핵 융합 발전소라고 인터넷 들어가시면 나와요. 그거에 실험료가 대덕달려 있어요. 그래서 충청도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 화력발전소가 충청도가 제일 많아요. 바닷가에. 그래서 신문에 막 떠요. 이놈 화력발전소 때문에 공기가 나쁘고 어쩌고저쩌고 막 떠요. 왜요? 없앤다. 막 열은 일어나야 돼. 없앤다. 그리고 거기다가 수소핵 융합 발전소를 바닷가에다 넣어야 돼. 우리도
영광의 발전소예요. 원자력은 대단한 거예요, 저것도. 지금 현재 충청도에 원자력 발전을 만들었던 장관이 계세요. 그 양반 열토예요. 원자력같이 몸 우리 사람한테 해롭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이 세계 1위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막 전 세계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없애려고 한다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없어져야죠. 없어지는데 독일은 그걸 안 하면서 다른 에너지를 대체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수소핵 융합발전소. 그거를 우리를 달라고 정치적으로 막 투쟁을 해야 돼요. 앞으로 대통령도 내년에 민주당이 하게 하고 하면서 우리 한전이 우리한테 있잖냐. 에너지밸리 만드는 게 있잖아. 전라남도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수소핵 융합발전소 우리한테 와야 돼. 왜 그게 충청도로 가? 우리도 해. 너네도 하지만 우리도 해. 하는데 현재 거기에 인력이나 그거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한 5, 600명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 충청도에 있고 그 사람들이 하려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고 하고 또 물론 우리 전남대학이나 조선대학 이런 교수님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수소핵 융합발전소가 오면 그거를 위한 부품 공장이 800개가 필요하답니다. 800개의 부품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와도 우리는 사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산업이 에너지, AI, 그 다음에 의료산업, 그리고 마지막이 환경산업이에요. 독일은 지구를 청소하는 빗자루를 만들겠다. 청소기를, 지구 청소기를 만든다는 목표로 독일이 앞으로 환경산업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플라스틱 저렇게 막 난무하는데 저거 또 저기 우리는 바다가 많으니까 그걸 저렇게 막 하는데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런데 미국의 독일에서 지금 뭐가 만들어졌냐면 LNG의 가스를 우리가 지금 가져오잖아요. 근데 LNG 가스를 만들기 전에 LNG 그 자체의 원료가 오면 그게 마이너스 190도쯤 된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 LNG에 한번 그거 관심 가져보세요. LNG에 그게 아마 광양하고 보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LNG가. 그거에 마이너스 190도인 그거를 거기다가 플라스틱을 갖다 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마이너스 190도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폐기물 처리를 하면은 막 열로 하니까 그거를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처리를 해봤자 썩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다가 연기가 막 나와니까 그런 폐기물 처리는 막 다 반대하고 그래요. 그런데 독일은 그런 LNG, 그러니까 마이너스 190도 되는 그런 데다가 이 폐플라스틱을 실험을 하니까 완전히 이것이 덩어리가 되고 그 가지고 다 부서지고 그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게 원료가 섬유가 나오고 또 그러니까 그 폐플라스틱을 통해서 다시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온다고 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지금 포천에는 섬유 공장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런 걸 해보자고 여기저기서 막 해보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조건 플라스틱 소리만 해도 아이고 이거는 폐기물이고 이거는 죽어. 왜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태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독일 같은 데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니까 그거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산업이라 머리를 두시고 죄송합니다. 농업은 고부가 가치를 다시 바꿔주는 그런 일하고 농산물 자체도 막 비싸게 만드는 아주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하시되 IT, ET, NT, 그다음에 나노 이런 거 관심 가지시고 거기에 특히 ET 중에 화장품 하시고 의료산업은 하나하나가 전부 산업화할 수 있는 거니까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수소핵 융합발전소 환경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미래산업의 여러분들의 경제 아카데미의 사장님들이 더 큰 사업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